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단기적인 일시적인 변화들에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도 과도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도체를 제외하면 TV나 휴대전화, LCD 등 주요 전자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EA는 전자산업의 주요 부품 생산과 수출이 줄어든 것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전자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밍턴 트러스트의 틸리 수석 경제학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는 주식도 양호할 것이지만 아직 어느 곳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리는 연준이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았던 연준이 파월 의장의 연설 속에서 그 기대감을 꺾이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과감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계속되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역시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요,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간신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렷한 흐름보다는 테마주 위주의 들썩였던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1% 상승한 2121.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0.22% 상승한 45,700원에 SK하이닉스는 3% 넘는 반등 속에서 68,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1% 넘는 하락 속에서 34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도 역시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4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9% 하락한 709.3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0% 상승하면서 57,400원에 HLB는 2% 넘는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72,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3% 가까운 상승 속에서 443,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0.79% 내린 53,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과 이 정석투자 함께 한 지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출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특히나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은 감기 때문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고요. 저는 특이하게도
감기 걸려도 뭐 두통이나 뭐 열이 있거나 뭐 오한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딱 하나 기침이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6월 말인데 갈수록 주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더 잘해서 앞으로는 펑크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사실 뭐 기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에 담배를 3갑에서 4갑을 피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 게 이상했죠. 예, 그래서 참 하늘이 도우사 여태까지 건강관리 참 잘했는데 저도 나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건강관리 잘하겠고요. 오늘 이제 월화 안 했기 때문에 시장 분석 코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코너, 오늘은 이제 2번 코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마지막 4번 코너에서 제가 평소보다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함께 해주시는 만큼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분석 내용들 다시 또 정리해서 오늘장 가득 좀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은 학과장 정은혜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셨던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좀 엎치락 뒤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뭐 그런 흐름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선물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돼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런 발언들과 앞으로 있을 G20까지 정말 빅 이벤트가 앞뒤로 좀 존재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부터 먼저 도와주실까요? 오늘장 분석은 간단하게 해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그리고 흐름,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원리를 생각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것과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드리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하다가 기침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락 결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조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됐다가 또 하락 전환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뭐 그냥 겨우 플러스 됐다 이 정도고요. 코스닥은 출발은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좀 좋았다가 결국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으로 본다 그러면 뭐 거의 같다고 봐야죠.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이나 결국 보합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등락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가 나왔어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왔다. 사실은 가야죠. 근데 강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좀 아쉽긴 하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은 뭡니까? 겨우 플러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눈치 보기 장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뭐 평소보다 많이 매수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진짜 뭐 말만 매수지 뭐 그렇게 뭐 강력한 어떤 그 매수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대형주하고 소형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약보합인데 특이사항이 뭐냐?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 이 금융업이 다 이제 어쨌든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금융업이 상승했을까? 또 이것도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 게 없어서 그래요.
마땅히 갈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통신 장비에 식지 않는 상승 탄력이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가 이제 이 상태죠. 최근에 보면은 뭐 크게 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닌 뭐랄까 좀 약간 좀 엉거주춤하다 그럴까요? 이거를 조정을 받는다고 보기는 뭐 그렇게 심하게 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건 조정이죠. 네, 조정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기적인 탄력은 사실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나쁩니다. 조금 더 이거를 제가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121선이에요. 네, 121선이요. 빨간색이. 요게 이제 121선인데 보이시죠? 결국은 121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죠? 못했다가 다시 살짝 밀렸어요. 맞죠? 빨간색 못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빨간색 121선을 넘어갔어요. 넘어간 거 맞죠? 네, 넘어갔습니다. 네, 분명히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네,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이었는데 내려갈 때도 역시 또 하방 탄력도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까지 무너졌어요.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엇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싹 지우고 이 빨간색 121선은 분명히 돌파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검은색 21선은 역시 이것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121선 돌파한 것도 아니고 21선 이탈한 것도 아니고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탄력이 셌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근데 코스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121선 분명히 돌파했었습니다. 빨간색. 근데 지금은 또 검은색 21선 또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진폭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요만큼이라면 요만큼, 코스닥은 이만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같은 한국에 있는 주시장인데 결국은 지금 시장이 안정감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본류는 코스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독자적인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좀 유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등한 어떤 독립 변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나스닥은 상당히 뭐랄까 둘 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또 각자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리고 대중한 어떤 독립적인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달라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네, 너무 납니다. 꼭 시가총액을 의미하지 않아도 어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코스피가 독립 변수라 그러면 코스닥은 종속 변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좀 열등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는 코스피가 정상이라고 봐요. 코스피가 지금 120선을 돌파하는 것도 이상하고 21선 깨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지금 맞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좀 워낙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가볍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그대로 유효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이 좋다 싶으면은 코스피를 앞지르는 상승이 나올 거고, 반대로, 이거 코스피가 이제 망가지는 것 같아? 그러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무너질 거예요. 요즘은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그래도 뭐랄까요? 차이가 좀 더 좁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게임이 안 돼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50위권도 못 들어가요. 시가총액 1, 2종목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일이 한참 흘렀으니까 이제 제가 4월 20일 강연회 추천주,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거 잠깐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이틀 동안 제가 비운 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4월 20일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직장인 전업 공동 추천주가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제목도 길어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251340 코드번호 251340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제목도 길죠. 제가 이거 1순위로 얘기했어요. 1순위. 이거는 직장인이든 전업이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잡으라 그랬어요. 4월 20일 강연회 때. 그러니까 4월 20일 강연회 이후로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네, 이때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6,800원 이하에서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증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뭐 한 20명 온 강연회도 아니고 무려 1,100명이 온 강연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거 잘 안 움직이네 또. 예. 여기서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한 약 20% 가까이 나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 4월 20일 이후에 5월 말까지 지수는 폭락했었죠. 폭락. 그래서 그 당시에 우량주들도 20, 30%씩 내려가고 개별적으로 막 마이너스 50% 내려갈 때 이 종목을 좀 빨리 잡은 사람이 한 17, 8% 정도 평가까지 나왔었고 늦게 잡은 사람도 한 13, 14%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 1억 있었어요. 1억. 우량주 들어간 사람이 8천 되고 개별주 들어간 사람이 한 6천 정도 됐습니다. 맞잖아요. 마이너스 20%가 8천이니까 우량주를 1억 들어간 사람이 8천으로 줄고 1억에서 개별주로 1억 들어간 사람이 6천으로 줄었어요. 그럴 때 이걸 들어간 사람은 1억을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했어도 15% 이상이 나왔습니다. 1억 1,5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굉장한 차이죠.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억을 배팅했을 때 누구는 8천에서 6천까지 줄었을 때 누구는 1억 1,500 이상이 됐으니까. 물론 다른 종목들은 아직 적중을 다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월 20일 강연회 때 추천했던 1순위가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던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부는 던지고 일부는 끌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적당히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게 좋고요. 던졌다 그러면 다시 조정받으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 서비스 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때 잘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1순위 얘기했잖아요. 1순위.
예, 다 기억하잖아요. 무조건 이거 들어가라. 딱 맞잖아요, 지금. 자, 이거 얘기할게요. 중국 이제 무역 전쟁하고 금리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드린다 그러면 2017년에 거의 언급을 안 했을 때 저는 미중 무역 전쟁 언급을 했고요. 2018년에 작년이죠. 아주 낙관적으로 볼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고요. 올해 봄입니다. 2019년 봄에. 금방 타결될 것처럼 아주 쉽게 흘러갈 것처럼 막 언론에서 막 그랬잖아요. 증권사들. 근데 저 뭐라 했어요? 절대 쉽게 타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 원리상으로 본다면 각각 의뢰 협상은 절대로 쉽게 안 끝나요. 대등한 관계 협상은 쉽게 끝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 개인과 개인, 또 조직과 조직, 또 개인 대 조직 간의 어떤 그 대결 양상이 있잖아요. 치열하게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단방에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쉽게 안 끝납니다. 왜? 갑질하는 쪽에서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안 넘어가죠. 미국의, 이거는 완전히 슈퍼갑이에요. 중국은 컸다 그러지만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일단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갑과 을의 원리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트럼프의 정치 전략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끝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무역을 펼친다. 그래봤자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미국인의 피부에 와닿을 때는 2년, 3년 뒤에 이게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리는 게 뭐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에요. 속된 말로 트럼프는 그거예요. 2, 3년 후에 결과가 나타날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런 협상 내용을 지금 완결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끌고 와야죠. 이 사람의 목표는 2020년 11월이에요. 2, 3년 뒤에 미중 무역 전쟁 잘해갖고 효과가 나오든 말든 무슨 말이냐?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2, 3년 뒤에 지금 협상 잘해서 효과 나온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자기가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2, 3년 뒤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갖고 지금 협상 잘했다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명분도 또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또 싸울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냐.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은 나는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 쉽게 안 끝나요. 이미 제가 봄부터 얘기했잖아요. 갑과 을의 협상은 절대 쉽게 안 끝난다. 이게 일종의 세상의 원리다, 이치다. 두 번째, 트럼프가 바보냐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협상의 달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왜 일찍 끝냅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딱 협상 끝났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할 일이 뭐냐. 국민 여러분, 금방 효과는 안 나오고요. 좀 기다리세요. 할 거리가 없어져요. 막 싸워야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좀 특이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정말 싸우는구나.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일부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굳이 장애로 나갑니까? 장애로 나가는 게 뭐예요? 사진 찍히죠. 인터뷰하죠. 극적인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성명서 발표하고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요. 왜 나갑니까? 그게 다 전략이란 거예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쉽게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와 관련된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할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가, 미국 금리에 관하는 거요. 인상됐습니까? 동결됐습니까? 인하됐습니까? 제로금리 시대에서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인하할 건 없고, 그렇다고 동결된 것도 아니고, 금리가 인상이 됐었죠? 맞죠? 2016년부터 18년까지 금리가 쭉 올라갔어요. 최근엔 동결이지만,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금리가 인상됐는데 지수도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이 상승론자들하고 하락론자들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승론자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승론자들은 그래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봐라.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올라갈 거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럼 또 그래요. 유동성은 줄어도 경제가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요. 반대로 하락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딱 그래요. 하락론자들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안 좋아지니까 내려갈 거다. 근데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잖아요. 이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아전인수죠. 아전인수. 무슨 얘기냐? 2016년부터 18년까지 금리가 분명히 인상이 됐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 주식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금리가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전 별 상관없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이론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니까 나쁜 거예요.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니까 좋은 건데 2016, 17, 18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 구간이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도 의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저의 어떤 분석과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FOMC가 이제 20일인가 그때 발표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근데 저는 8일 전에 6월 12일에 정확하게 6월 12일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6월에는 절대로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아니,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죠. 예. 6월 20일에 미국 FOMC 발표가 됐는데 저는 8일 전에 6월 10일에 증인들이 다 있어요. 비공개적으로 소수에게만 딱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6월에 절대 안 한다.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그때 7월과 9월에 분석을 다 끝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7월에는 어떻게 되고 9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6월 22일에 끝냈어요. 분석을.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거 분석한다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까지 났어요. 너무 몰입해갖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믹스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물론 지금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죠. 7월, 그러니까 이제 또 FOMC 열리잖아요. 그럼 뭐 그때 가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쭉 이 방송을 보시다 보면 결정적일 때, 코멘트가 나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잘 하시는 것처럼 저는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예, 분석 끝났어요. 그리고 7월에는 거의 적중할 겁니다. 9월에는 적중률이 한 70% 된다 그러면 7월에는 이미 제가 분석했던 걸 토대로 아직까지 변은 변경된 게 없는데 6월 22일 날 제가 분석했다 그랬죠. 90% 이상 적중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4번 코너, 마지막 코너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못 나오신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시황 점검을 전반적으로 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G20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혼조 국면으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역시 약보합으로 거의 보합권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은행증권 보험과 이런 금융업에 대한 상승이 좀 돋보였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통신장비 식재하는 상승 탄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학 과장님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팍스넷과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팍스넷과 아시아나항공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0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6%의 하락세로 5,48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팍스넷은 보이지 않은 확인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점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확인 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 양봉에서는 굳이 던질 필요 없고 마이너스 음봉일 때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측 매도가 있고 확인 매도가 있거든요. 예측 매도는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대충 이쯤이 고점일 거야 하고 던지는 게 예측 매도고요. 확인 매도는 뭐냐? 일단은 그거예요. 플러스가 되더라도 음봉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한 절반 던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또 되면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2차로 매도해야죠. 그래서 현재 팍스넷이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거든요. 1연속 상한가인데 예측 매도는 예를 들어서 내일 뭐 플러스 5%든 플러스 15%든 뭐 이 정도 만족해.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해서. 근데 확인 매도 뭐냐? 내일 플러스권에서 이제 양봉이 나온다. 그럼 뭐 굳이 던질 필요 없어요. 근데 플러스권인데 음봉이 나온다. 그럼 일단 1차 매도. 거기서 그래도 이제 음봉이 나와도 플러스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음봉이 더 길어지면서 이제 마이너스권이 된다. 그럼 그때 2차 매도는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그냥 매도 관망하시고요.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위에 보이잖아. 아직은 매수 유보한다.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베타 서비스 소식에, 이틀 정도 상한가인데 약간은 좀 제가 오버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베타 서비스 시작한 거 가지고 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정관 변경 관련해서 주총해서 이제 주주들이 반발한다는데, 매각될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앞세우기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든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차트 잠깐 볼까요? 보시면 팍스넷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틀 연속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갔어요.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팍스넷이 상장된 이후로 사실 이제 한번 시세 여기서 나왔다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다가 계속 최근에 이제 2018년 초부터 거의 2년 동안 흘러내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 최근에 갑자기 갔는데 좀 단발 상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팍스를 보면, 이게 제가 볼 땐 아까운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원래 저는 1999년에,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에, 어떤 증권 사이트에서 운영자로 이제 시황을 작성했었어요. 1년도 안 됐죠.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2000년도에 바로 팍스넷을 통해서 제가 이 평택촌놈 브랜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팍스넷 가보면 평택촌놈이 있어요. 제가 썼던 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택촌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태어난 곳이 바로 팍스넷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감회가 깊죠. 그리고 한 1년 1개월 있었나? 제가 이제 실려갖고 나와버렸어요. 팍스넷이 자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1등하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네, 모든 면에서. 근데 제가 제 발로 나왔어요. 성격이 참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약 5년 정도 한국경제TV에도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팍스넷은 평택촌농을 만들어준 곳이고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 한국경제TV는 평택촌농을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만들어준 데예요, 바로.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팍스넷이 잘 되길 진짜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은 팍스넷이 좀 혁신을 가했다 그러면 지금 다음 네이버 정도는 아니었어도 세계적인 포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많고요. 지금 제가
나온 입장에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다만 아까운 회사다. 그리고 잘 되길 바란다. 왜? 나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한경제 TV 같은 경우도 제가 5년을 있었으니까 뭐 지금은 솔직히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저는 서울경제TV가 자르지 않는 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없어진다? 그럼 잘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항의하라고요. 나는 나갈 생각 없어요. 왜? 어차피 제 프로그램이 이제는 뭐 제 시간대는 뭐 시청률이 뭐 경제TV 전체에서도 뭐 상위 랭커인데 제가 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시아항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항공 보면 이제 이때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했는지 아시죠? 매각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매각 이슈.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아시아항공 관심 종목 얘기하면서 기억하십니까? 당장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찬스다. 빠져나오기 좋은 찬스다.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예. 네.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 여기까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보면 이게 그 당시 2015년 고점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럼 2015, 16, 17, 18, 19까지 그 구간에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절호의 찬스였죠, 진짜. 그리고 다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뭐 여기서 하신 분들 정말 골탕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번전 찾고도 수익 매도 기회가 있었거든요. 더 가거나 이건 무조건 매도 기회였어요. 왜?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5월 4월 말이었죠? 4월 중하순. 그때 반드시 던지라 했잖아요. 절호의 찬스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항공은 그때 급등한 후유증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물벽이 이게 생겼죠. 매물대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시간 좀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당분간은 단기로나 중기로나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팍스넷을 꼽아주셨는데요. 보유자는 확인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더불어서 종목의 역사 시간과 같은 또 이 종목만이 또 학 과장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오늘 6%의 하락으로 보여졌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아직 매수 유보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지나가면서요. 오늘 수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8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 이제 G20을 앞두고 있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아 있는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문희신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90% 정도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완료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지수가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20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 간의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도 회담에 대한 부분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이어지는 G20까지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081님의 질문입니다. FNC엔터를 9,1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FNC엔터는 1% 넘게 빠지면서 7,74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약점이고요. 과정상 추정 매수가예요. 손절도 안 하시고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도는 20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단타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NC 엔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또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 그 다음에 단타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002님의 질문이고요. 로보로보를 6,42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로보로보 종가는요, 2.28% 상승하면서 6,2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F약점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완벽한 추격 매수입니다. 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조정을 기다렸다 다시 매수하세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서. 맨날 제가 백날 얘기해도 소용도 없어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자 보세요. 이 수평선 라인을 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세상에 주식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 안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방법으로 해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은 어때요? 옆에서 바라보면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잖아요. 운 좋게 어렵게 이어가다가 한 방에 다 날아 훅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편이 있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고. 근데 전국대로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확률상 성공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나 인생이나 비슷하다고 봐요. 좀 표현이 그런데 젊은 사람은 50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한 60 정도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그동안. 성공을 해본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뭔가 살았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접하는 자세가 달라요. 일단 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접근합니다. 왜? 이미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한번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치열하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럼 막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그냥 마구잡이에 그냥 멋대로 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이 드러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게. 어쨌든 이거는 방법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로보에 대한 진단해드렸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952님의 질문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6,63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가는요, 보합권 마무리고요. 6,9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신데요.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깜짝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야간 선물 지금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277.00 넘어가면 1차 매도하고요. 278.00 넘어가면 2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278.00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77.00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했다가 오늘 그냥 단타로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했던 대로 제가 야간 선물은 갑자기 얘기한다 그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약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플러스 10% 수익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더불어서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현재 야간 선물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좋은 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학 과장님과 함께 수요일장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학 과장님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장인데요.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단기 시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기 시황은 버티는 코스닥, 코스피, 꺾인 코스닥입니다. 요거 잠깐 차트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버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반등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버티는 거죠. 아직까지는 반등의 희망을 갖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지속되지는 않고 살짝 지금 내려왔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지속되는 건 아닌데 심하게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틴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희망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꺾였다고 봐야죠. 왜? 21선이 무너졌거든요. 21선이. 근데 이건 일단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상황은 이런데 이게 트렌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이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지나면 뭔가 이제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금요일이 지나면. 근데 내일까지는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 코스피, 꺾인 코스닥,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코스피가 뭐 아주 심하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뭐 급등할 것 같지도 않지만, 또 꺾인 코스닥 무슨 얘기냐? 여기서 웬만해서는 탄력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도 요 트렌드인데, 금요일이 끝나면 확실하게 뭔가 이제 좀 결정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재반등이 한번 시도가 다시 될지, 아니면 흘러내릴지. 근데 이제 굳이 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흐름이 지난 4월 중하순? 그때랑 비슷해요. 볼까요? 이때랑 비슷하다고요, 이때랑. 4월, 이게 중순이죠? 네. 오늘따라 왜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못하는 건지. 네, 요때, 중하순. 요때랑 비슷해요. 현재 위치가. 기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뭐 수급이라든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등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1번,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볼까요?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외 차트가 왜 안 보이나 모르겠네. 네, 여기 있구나. 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2018년 봄에 이때 뭐 평촌 매니아들은 다 알죠. 4월이었죠. 이때 제가 중장기로 배팅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작년 4월 거 한번 여러분들이 VOD 보세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촌 매니아분들 기억하시죠? 이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조정받을 거예요.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조정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제가 방송했던 내용 이 VOD 보세요. 네, 5월 그때 중하순경에 조정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조정받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원달러를 확보 못하신 분들이 여기서 내려갈수록 모아가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등락 요소 첫 번째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할수록 지수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수록 다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지수입니다. 왜?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뭐 한 3% 폭등했어요.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반대로 미국이 3% 하락했어요. 폭락했어요. 플러스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중 내내 영향을 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미국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오전 5시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아주 폭등이나 폭락이 아닌 한 시가나 장초반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장중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원달러 환율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 세 번째가 뭐냐 7월 FOMC인데 별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되면 제가 팁을 꼭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장까지는 버티는 흐름의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에 대해서는 버티는 흐름과 그리고 꺾인 코스닥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고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금요일장부터 금요일 이후로 좀 나눠질 것이다라는 말씀과 장중에 살펴봐야 할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을 가장 좀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미국 지수에 대한 부분까지 더불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